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나스닥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올려놨더니 댓글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차트들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MAGX나 FNGU 또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MAGX와 FNGU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관련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MAGX랑 FNGU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차트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 역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두 ETF가 담아놓은 그 종목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MAGX 그리고 FNGU 이들이 이끌었던 나스닥 선물까지 그 방향성이나 흐름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있지만 그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AGX 같은 경우도 이 하단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약간의 상승을 보고 있고 이 상단 고점도 이제 상단 추세라고 했었을 때 매수의 시점은 이 하단 추세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매도의 시점은 단기적으로 이 상단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MAG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4달러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44달러가 왔다 그러면 매수를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만약에 크게 상승해서 매도 시점이 다가왔다는 시점은 55달러 정도 선이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이제 마지막 MAGX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FNGU도 이제 그 차트가 길어가지고 오래된 ETF인가 봐요. 그래서 차트 모양이 되게 그래서 이거는 파동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이 파동 카운팅으로 MAGX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5파 단계에 있는데 그 5파의 그 삼각 수렴 형태에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한 파동 더 올릴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삼각 수렴 내에서 수렴하면서 마지막 시세 분출 한번 주고 하락을 주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 수렴 안에서 놀다가 상승 주고 하락하는 모습의 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NGU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590달러가 매수 시점이고요. 매도는 뭐 이거를 뚫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는 굳이 목표를 더 크게 717달러로 잡아놓고 매수는 이제 590달러 정도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렇다고 해서 610달러에 잡으시는 것은 조금 손실을 감안하고 올려야 되는 거라 손익비 측면에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어, 급상승이 오면 보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주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4일간 상승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다시 오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동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92,000달러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이 왔다면 A, B, C, D, E 아니면 W, X, Y, X, Z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보이니까요. 물론 이제 92,000 부분에서 비비거나 살짝 깨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 이 점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잡으시는 건 좀 위험해요. 만약에 이게요, 여기 이제 10,000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10,000달러의 저항을 뚫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역 헤드앤숄더네요. 헤드앤숄더라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조정이 한 번 더 온다고 하면 뭐 0.5달러인 88만 8천 달러도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매수 잡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요 밑에서 잡았어야지. 92,000에서 잡으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이 1차 매도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어제 매수 보신다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러다가 또 물리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거니 조금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99,000대는 단기 매도 또는 1차 매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장대 양봉을 뚫지 못하면 비트코인도 다시 한 차례 더 떨어졌다가 4파 조정을 조금 오래 주고 다시 5파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4파 조정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면
좋겠으나 또 언제 또 조정을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고 99,800달러의 저항선을 뚫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MSTR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르면서 이거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었을 때 이 큰 파동에 의해서 618을 아직 찍지는 못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하면 373달러까지는 다시 올라오는 것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전고점이 444달러 또는 여기까지 543달러까지 다시 재차 오르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이게 이 MSTR이 0.8배의 비트코인 ETF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산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샀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르는 건 맞지만 그 사이에 이 회사가 가져가야 될 것 인건비나 또는 회사 운영빈들을 제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가치의 상승분 대비 0.8배나 0.9배 정도가 올라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MSTR보다는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실 거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시는 게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이게 주가 변동폭이 더군다나 굉장히 큽니다. 보면 여기 543달러고 여기 270달러면 거의 절반 정도 떨어진 거예요. 물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여기서 오른다고 하면 더 많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네. 그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조정이 다 왔어요. 그래서 뭐 288달러에서 매수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득이긴 하겠지만 비트코인 재차 하락한다고 하면 여기 270달러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70달러 온다고 하면 좀 매수 보기에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5파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목표가는 700달러까지 올라가요. 물론 여기까지는 조금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74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매수를 잘하셔서 좋은 입절 구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코닐입니다. 코닐도 여기 36달러에서 매수를 보셨다면 아주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저는 41달러에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것도 다시 오른다고 하면 여기에 패러럴 채널의 하단을 저항으로 삼아서 다시 떨어지지 한 차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파입니다. 그리고 이 3파의 폭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만약에 30달러 부근에서 사셨다면 90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구간이고요. 이 매수 구간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흔들리고 아니면 다시 또 36달러에 온다고 하면 손절을 보시거나 이런기보다는 조금 버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 조금 내리겠습니다. 저항을 34.8달러를 무너뜨리면 이건 플랫한 되돌림이라서요. 요 플랫한 되돌림이라서 잠깐 약손절 보고 밑에서 다시 잡는 걸로 이제 3파를 맞이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는 조금 안정적이게 바라보고는 있어요. 코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매수 기회를 잘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예전부터 요 지지선 3200에서 사셨던 분들은 정말 지금 좋은 수익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 정도 이득이 보셨을 텐데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이 한 차례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한 차례 더 하락이 와서 3,300달러 부근 이 부분에서 사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 지금 매수 시점을 조금 놓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4,800달러까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득을 더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기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럼 나 빼고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몰빵보다는 한 10에서 20% 먼저 3,600달러에 보고 만약에 3,300달러 떨어졌으면 다시 또 30% 매수를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상승만 보고 이제 여기서 뭐 매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우리가 그어놓은 기준선들을 잘 지켜 나가면서 매매 전략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리플이에요. 리플은 최근 상승함에 있어서도 리플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워낙에 그동안 올려놓은 게 많았고 그 올림 과정에서의 조정 또는 삼각수렴 형태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날이 굉장히 아쉬워요. 이날 뭐 한국에 이슈가 있었던 이날이 조정을 다 준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2,760원으로 다시 떨어지면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안 주네요. 안 주지만 보내주십시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삼각 수렴으로 주다가 뚫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크게 가져오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거 3파가 원래 대부분은 제일 짧지 않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파동 이론에서.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거의 유사한 폭이 나온다고 하면 뭐 4,000원이 더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리플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종목 중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가 고점인데 다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 밑에 기회를 한번 줬을 때, 오히려 삼각수렴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 3,380원에서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보고 한번 그래 떨어지더라고 그 타격이 없는 올라가면 그냥 약익절 해주는 그런 고마운 정도로 매수를 보시는 게 낫지 여기서 뭐 몰빵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를 의견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 179달러. 그럼 지금 200달러죠. 그러면은 한 20%에서 25%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보신 분들은. 여기가 그 패러럴 채널의 상단을 리테스팅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솔라나를 보실 텐데 뭔가 솔라나를 지금 상승하는 여기서 매수 보신 분들은 굉장히 애같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셨더라 하더라도 한 5% 정도일까요? 5% 정도 수익을 보이는데 이게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 애타게 보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방송을 좀 미리미리 보셨다라면 네, 아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좀 좋은 이득을 보시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제 영상이 떴을 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이게 장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빨리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계속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에 일으켰다 하더라도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매수 시점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여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그 179달러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176달러 패럴 채널의 상단 부분을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유념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주말에 계속 장이 열리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또 언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MAGX와 FNGU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